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단풀 4연승도 끊겼네요. 덴버 프렌을, 프렌이었어. 덴버 프렌. 근데 아시겠지만 덴버가, 새벽에는 정배로 바뀌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요키치가 11시 경기인데 10시 반에 요키치 돌발 결정이 떴어요. 그러면서 휴스턴이 역배웠던 게 1.4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냥 뭐 어쩔 도리가 없었죠. 이게 뭐 일찌감치 뭐 새벽이라도 아웃이 떴으면은 뭐 보험뱃이라도 어떻게든 뭐 가든가 할 텐데 경기 시작 30분 전에 떠버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뭐 덴버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픽이었어요. 정말 많이 몰린 경기였고 해외 배당도 정말 많이 떡락한 경기였는데 자, 어제도 15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결장자 상태를 보고 추가 조합으로 간 조합들이 이틀 연속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죽은 것보다는 무조건 나은 상황은 됐어요. 그죠? 그런 상황은 된 건 맞는데, 클리퍼스 마인 뭐 이렇게 승도 제가 좀 쫄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이렇게 마인으로 갔으면은 본전치기 하는 거였는데 세배당 넘어가지고 왜 쫄았냐면은 야 올랜도랑 제가 직전 경기를 봤었잖아요. 근데 이 두 경기 모두 그냥 핵갈비지 푸근한 경기 나와서 아 지금 내가 추가 조합 운빨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NBA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 좀 따라주길 바래야 돼요. 이거 이렇게 뭐 GT도 안 떠 있었던 선수가 그것도 뭐 자말 머레이도 아니고 요키치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키치 나왔어도 졌을 듯 휴스턴 3점 쏘는 족다 들어가가지고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스샷 그거 어차피 도움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확실히 제가 딱 분석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결장 이슈 그리고 다음 경기 일정 그러고 가장 최근 맞대결 결과 이렇게 딱 세 가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디트랑 인디애나 경기는 여기 써져 있다시피 니스미스랑 할리버튼이 GTD 상태죠. 그리고 할리버튼은 니스미스는 좀 복귀가 좀 가까워진 상태다라고 나오고 할리버튼은 직전 경기 결장하고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메서리니가 결장을 한다라는 점. 디트는 최근 아주 좋은 승률을 거두고 있는데 최근 8경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 4오바 4언더 최근 10경기로 봐도 5오바 5언더예요. 근데 좀 함축해서 4오바 4언더 최근 8경기 딱 5할 찍고 있죠. 근데 얘네가 지금 디트가 최근 이 언더냈던 4번 언더냈던 팀하고 4번 오버냈던 팀들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언더냈던 팀들이 올랜도, 샬럿, 브루클린, 골스였어요. 다 기준점 낮게 받는 디펜레이팅 좋은 그런 팀들이고 그러고 오버냈던 팀은 미네소타, 포틀랜드, 토론토, 뉴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좀 인지해야 될 거는 디트가 언더냈던 팀들이 대부분 기준점 막 210대 주로 받는 팀들이었다라는 점을 좀 파악할 수가 있었죠. 반면 인디애나는 연승 과정에서 5연속 언더를 기록할 정도로 막강한 수비력을 과시하다가 직전 크리블전에 대량 실점을 얻어맞으면서 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연승하고 언더줄을 같이 마감했죠.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메인 선정 없이 디트 승 오바 볼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진행하는 경기가 4경기만 분석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메인 선정을 솔직히 안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네 생각을 했는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그래도 디트 승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오바도 이제 메인급으로 보는 이유까지 좀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양 팀의 최근 야투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 5경기 기준 팀 야투율 인디애나가 5등, 디트가 8등입니다. 둘 다 상위권에 있죠. 그리고 최근 5경기 3점 성률도 디트가 무려 1등이에요. 디트가 1등, 인디애나는 18등.
양 팀의 지금 공격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점. 둘째, 인디애나가 역배당을 받은 경기잖아요. 뭐 큰 차이의 역배당은 아니지만 도박사들이 홈에서 경기하는 디트의 승리를 좀 더 유력하게 보고 디트가 정배를 받은 경기를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디애나는 12월 말부터 최근 11경기 7승 4패를 거두고 있는데 이 패배한 4번, 그러니까 7승 4패인데 이 4패가 모두 오바였단 말이죠. 모두 오늘 균점이 220대 후반인데 230점 이상 나온 경기였습니다. 즉 인디애나가 패배를 한다라면은 수비가 잘 안 돼서 실점을 많이 하며 진다라는 거예요. 오바를 내면서. 근데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디트가 정배를 받은 경기입니다. 셋째로 메서린이 결장 확정인데 아시다시피 올 시즌 메서린이 결장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전 시즌과 달리 올 시즌에는 주전 선수로 나오면서 코트를 많이 받는 선수고 인디애나 팀 내에서 가장 출전 시간이 긴 선수가 1등이 할리버튼, 2등이 시약함, 3등이 메서린입니다. 인디애나는 올 시즌 식스맨 지표가 딱히 좋은 팀이 아니에요. 식스맨 득실 마진이 17등 팀인데 메서린의 빈자리를 채워줄 선수가 자레스 워커랑 오비 토핀이 주로 채워줘야 하는데 얼마나 해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메서린 없음으로써 시약함의 공격 에너지를 더 쏟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디애나에서 드라이브인 자원, 그러니까 리머텍을 선호하는 자원이 누가 있죠? 시약함하고 메서린입니다. 근데 메서린이 없음으로써 디트가 가뜩이나 페인트존 수비가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지금은 4등에서 7등으로 좀 떨어졌지만 여지까지도 지금 최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페인트존 수비가 좋은 팀이잖아요. 디트가 최근에 좋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 페인트존 수비, 보드 장악력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메서리니가 결장함으로써 시약함의 공격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경기가 나온다. 그럼 디트의 수비 포커싱이 시약함한테 집중이 된다라면 시약함이 야투를 박아버린다면 이거는 디트가 좀 쉽게 갈 가능성이 또 존재를 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할리버튼이가 나오면 이게 인디가 정배로 바뀔 수도 있는 경기란 말이죠. 지금 GTD고 직전 결장했으니까 디트가 지금 정배받은 상태긴 한데, 자, 엄밀히 따지면은 할리버튼의 이런 발언은 굉장히 제가 최근에 예측을 맞은 적이 없어요. 다 틀렸는데 저는 결장할 것 같아요. 일하면 출전하고, 응? 출전할 것 같아요. 하면 결장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이런 GTD 예측을 하기 굉장히 껄끄럽단 말이죠. 근데 할리버튼의 부상은 사타구니거든요. 사타구니. 자, 사타구니 부상을 입어서 직전 클블전 말고 전전 클블과의 1차전 경기에서 18분인가 19분 뛰고서 라커룸 들어간 뒤로 돌아오질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클블전에 통으로 결창을 했고 이번 경기 GTD 깔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타구니 부상이면은 막 진짜 질병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결장 쪽이 좀 더 한 60%는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트 승을 아주 0.1g 정도 더 좋게 보고 서브는 오바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 이거 보시다시피 130점을 디트가 넣었는데 이날의 디트가 티미아투랑 3점성으로 둘 다 빵빵 터진 경기이기도 했어요. 정말 3점도 매우 잘 들어가고 티미아툴이 57%인가 그래. 여기 써있죠? 58%고 3점 성공도 47%인가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다 거의 30점씩 넣어준 거예요. 3쿼터에만 29점 넣었고 나머지 다 30점 이상. 그 정도로 인디애나 수비의 디트가 고전을 전혀 묶인 뉘앙스가 아니잖아. 솔직히 티미아투로 58% 찍었으면은 인디애나 수비에 전혀 고전을 안 했다라는 게 좀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트가 또다시 인디애나 상대로 대량 득점할 가능성 보고 디트 스노바 보는 게 맞지 않나 봤습니다. 할리버튼이 결장하면은 좀 더 좋죠. 무조건 좋죠. 오바는 좀 쫄려지겠지만 디트 승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죠? 워싱턴하고 피닉스 경기는 대표적으로 에너지 레벨 낮은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워싱턴은
또다시 장줄 연패를 하고 있고 3경기 연속 127점 이상을 허용하면서 대패를 또 당하고 있죠. 우선 피닉스는 오늘 새벽에 샬럿에서 이 닉 리차즈를 영입했죠. 조슈 콕이랑 드래프트 픽 2라운드권 3장을 보내고 피닉스의 약점이 대놓고 리바운드였기 때문에 올 시즌 평균 리바운드가 거의 10이 넘는 닉 리차즈 영입은 약점을 보완한 셈입니다. 피닉스는 에너지 레벨, 리바운드 사수 능력 이게 제일 문제였던 팀인데 닉 리차즈 영입은 아주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샬럿에서 닉 리차즈 평균 출전 시간이 20분도 안 되는 선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출전 시간을 막 주전급으로 뛰어본 경험 자체가 닉 리차즈는 별로 많지가 않은 선수입니다. 근데 피닉스 영입되자마자 팀 훈련도 거의 못 해본 선수가 오늘 이거 출전하자마자 30몇 분 뛸 수 있을까요? 못 뛴다고 보고 메이슨 플럼리랑 반반 뛰기 뛸 것 같습니다. 워싱턴 전에. 메이슨 플럼리가 못해도 더럽게 못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브래들리 빌이도 다우풀 상태로 결창 유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피닉스 원정의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20전인가 15전인가 그 정도 됩니다. 2승 13패인가 2승 18패인가 그래요. 피닉스. 원정에서 더럽게 못합니다. 정말 리얼로.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10.5 기준 솔직히 워싱턴 상대치고는 10.5 그렇게 높은 기준점이라고 체감은 안 되는데 원정 피닉스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기본 이하로 금액 좀 낮춰서 워싱 프렌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기준점 어느 방이 좀 높은 편이지만 워싱턴 프렌을 보면 저는 오바는 같이 자동 반사적으로 같이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워싱턴이 지금 최근에 언더내고 있는 경기는 얘네가 고꾸라져서 언더나는 경기가 대부분이거든요. 얘네가 그나마 비비는 경기. 오늘 워싱턴 그래도 야투 잘 들어가고 3점 꽤 잘 넣네. 이런 경기는 높은 확률로 오바 찍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피닉스 상대로 가뜩이나 원정 나가면 그렇게 못하는 피닉스 상대로 득점 잘해주면은 오늘 득점 잘해주면은 저는 오바까지 같이 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워싱 프렌의 오바. 오클라호마랑 클블 경기는 저는 원래 이 경기에 오클 마이너 언더 깔라 그래 진짜로. 근데 제가 이거 분석 대본작을 먼저 작성하고 이 화면 이거를 마지막으로 작성했거든요. 허르텐스테인이 결정 확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오클 승마인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거의 한 일주일 전인가 5일 전인가 그때 맞대결이 있었었죠. 양 팀 모두. 저는 왜냐하면 왜 오클 마인을 보려고 그랬냐면은 양 팀 직전 맞대결의 박스 스코어를 좀 살펴보면은 오클 팀야2가 53.3%, 3점은 35%대로 좀 아쉬웠어요. 팀야2는 근데 오클라호마가 좀 더 좋았습니다. 2점 슛 퀄리티가 좀 더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리바운드는 클블이 약간 우위, 턴오버는 오클라호마가 2개 더 적었고, 그리고 자유투 시도 개수가 클블이 10개 더 많았습니다. 10개 더. 그러니까 이게 자유투 시도 개수 자체가 10개나 더 많았다라는 점. 약간 홈콜이 좀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번에는 오클라홈이기 때문에 오클라호마가 복수를 좀 할 가능성을 좀 원래 봤었는데 허르텐스테인이 결장을 하면은 오클 승마인을 볼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맞대결에서 리바운드가 이 공격 리바운드가 클리블랜드가 12개였고 오클라호마가 9개였습니다. 3개 차이로 클블이 더 많이 따낸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 오클라호마의 공격 리바운드 9개 중에 허르텐스테인 얘가 혼자 5개를 따냈어요. 9개 중에 5개, 절반 이상을 허르텐스테인이 따냈는데 그러고 득점도 못 해줬느냐. 팀 내 3위로 기록했습니다. 3위. 1등이 스가, 2등이 제이떡, 3등이 허르텐스테인이었어요. 이 클블 전에. 근데 이 허르텐스테인이 없다라면은 아시다시피 뭐 빅맨 그래도 아예 없진 않잖아. 제일 린 윌리엄스 있잖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일 린 윌리엄스가 이날 클블 전에 11분인가밖에 안 뛰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중요도 높은 경기에서
적극적으로 기용을 받을 만큼 비중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오클라호마가 지금 이 경기는 울며겨자먹 허르스텐틴이 없기 때문에 울며겨자먹 제일린 윌리엄스가 코트를 많이 밟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 클블의 투빅 한테 그냥 씹어먹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봐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나눠먹기 구조를 솔직히 저도 예상을 하고 싶었는데 오클 마이너 언더를 보고 싶었는데 허르텐스테인이 결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 경기는 클블 프렌으로 바꿨습니다. 클블 프렌을 좀 메리트 있게 보기 위한 좀 덤을 좀 얹어드리자면은 클블이 올 시즌 서브팀 상대로 깡패가 아니라 그냥 저승사자죠. 11전 11승. 서브팀 상대 팀 야투율 52%. 3점이 43.1%입니다. 득실만 15.1이고 미친 수준이죠. 이거 어제 덴버 경기랑 분석이 거의 비슷한데 근데 오늘 솔직히 요키치가 돌발 결정했던 경기였고 클블은 지금 타이제롱 하나 GTD 걸려져 있는데 타이제롱이 뭐 평균 득점 두 자릿수 10점을 찍고 있는 선수진 하지만 그래도 대체할 자원 충분히 있습니다. 클블은 뎁스가 충분히 두터운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클 마이너 언더에서 완전 정반대 클블 프레네 오바로 바꿨어요. 허르텐스테인이 제가 부상인지 모르고 오클 마이너 언더를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왜 바꿨냐면은 오클라호마가 돈치치 없는 댈러스한테 씹어먹혔던 경기를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바로 어제 일처럼 그 경기를 보면서 야 농구에서 진짜 키 차이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키 차이가 나니까 그냥 지려 밟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 오클라호마가 댈러스전에 딱 2점 차로밖에 안 졌어요. 야 그래도 2점 차로밖에 안 됐는데 뭘 찢어 밟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막판에 오클라호마가 꼬장 3점 진짜 막 40초 남고 3점 던지고 막 10초 남고 3점 던지게 들어가가지고 막 8점 차씩 9점 차 났던 게 그나마 2점 차로 경기 종료된 거지. 경기 내용 자체는 댈러스가 그냥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때려 부신 경기였어요. 리바운드 다 뺏기고 오클라호마가 골 밑에서 아무것도 뭐 수비 리바운드 제대로 못 따내고 그러니까 그냥 댈러스가 인사이드로 뭐 막시 클리버나 뭐 좀 빅맨한테 라이블리나 이런 애들한테 볼만 들어가면 자동 2점이었다고요. 그 경기를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 경기 양상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허르텐스테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린 윌리엄스는 빅맨으로 분류가 되는 선수지만 그냥 엄청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빅맨이 아니에요. 코트를 오래 밟을 수 있는 빅맨도 아니고 그럼 댈러스전 마냥 최소 20분 이상 스몰 라인업을 가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클라호마가 유일하게 클리블랜드 상대로 이 정배승을 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땐 3점 쏘는 족족 들어간. 오늘 필라델피아가 뉴욕하고 그나마 압도당하다가 그나마 연장 갔던 이유가 뭡니까? 3점 막판에 잘 들어갔었잖아요. 후반전부터 3점 잘 들어가가지고 그 지리그 씹어먹고 왔다는 저스틴 주니어? 걔가 3점 진짜 잘 넣긴 하더만 걔랑 폴 조지 이런 애들 3점 잘 넣어줘갖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오클라호마가 3점을 막 45%, 50% 이렇게 찍으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클블이 명백히 유리한 경기라고 봅니다. 클블 프렘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볼게요. 서브는 오바 쪽. 그래도 클블이 이거 스몰 라인업 오래 가져갈 경기다 라고 보면 오바 보는 게 맞다고 좀 높더라도 세크랑 휴스턴 경기는 포틀랜드 경기는 분석 안 합니다. 전반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전반기 때가 포틀랜드 경기 아예 그냥 통패스 한다고. 이 경기는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휴스턴 프렘 보겠습니다. 첫째로 최근 5경기 오펜 레이팅이 1등이 휴스턴이에요. 3점 성공률이 2등이고 1등이 아까 디트라고 말씀드렸죠. 2등이 휴스턴이에요. 그 정도로 휴스턴이 아주 핫핸드 흐름이라는 점, 공격 흐름이 절정이라는 점. 둘째로 양팀 모두 최근 5경기 4오바 1언더씩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 성향이 좀 진한 편이죠. 셋째로 세크라멘토가 열흘 만에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에다가 홈 경기 지금 4연승 중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경기력 및 야투율을 기대할 만한 점.
결국에 이 경기가 이거 언더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휴스턴이 수비가 좋은 팀이잖아요. 수비가 디펜레이팅 최상위권에 있는 팀이다 보니까 휴스턴 수비에 묶여가지고 세크라멘토가 점수 얼마 못 내가지고 언더로 마를까봐 그게 두려운 건데, 세크라멘토가 홈으로 돌아오는 동기부여와 최근 경기력도 충분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다섯 번째로 세크라멘토가 10경기 연속 110득점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110득점 10경기 연속 110득점 이상만 기록을 해줘도 휴스턴이 지금 117점 이상 허용하는 경기가 4연속 오바예요. 휴스턴이. 그러니까 휴스턴 상대로 세크가 110점만 넘겨줘도 오바 가능성 전 7할 이상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그래도 지금 더 핫핸드 흐름인 휴스턴 프렘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고, 5경기 있는데 포틀랜드 경기는 그냥 분석 안 해버렸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